오늘은 당직 근무를 선 다음 날이에요. 당직 근무가 있는 날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새벽에 일어나서 시나리오 쓰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원 근무를 서면서 하루를 보내요. 저녁이 되면 야간 근무 체제로 바뀌어서 다른 경비원들과 교대로 로비를 지켜요.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당직 근무 날의 패턴이에요. 그렇게 밤을 새우면 아침 9시에 퇴근이죠. 하루를 꼬박 빌딩에서 보내고 3시간 정도 취침한 상태로 몽롱하게 옷을 갈아입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인사를 하고 다들 집에 가면 저만 남아요. 전 안 가요. 너무 피곤하면 가는 날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안 가요. 다시 하루를 버티려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오늘은 편의점에서 와사비 맛 아몬드도 사 먹었어요. 요즘 맛들려서 맨날 먹어요. 그렇게 와사몬드까지 먹고 텀블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빌딩 내 도서관이 있는 층으로 가요. 도서관 층에 가면 주간 경비 근무자가 저를 반기죠. 형, 오늘도 안 가요? 수고해. 그들은 이미 수없이 본 풍경이 이상하지도 않아요. 익숙하게 인사를 하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요. 도서관에 자리를 잡으면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음악도 듣고 사탕도 먹죠. 가끔 앉은 채로 졸기도 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책장 뒤 숨은 공간으로 가서 자요. 도대체 남아서 뭔 짓거리를 하냐고요? 오늘 할 일을 해야죠. 오늘 쓸 분량을 채워야죠. 지금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글을 쓰는 전업작가나 제작사하고 계약한 작가들은 마감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써요. 저 같은 게으름뱅이는 힘들단 얘기도 못 꺼내요. 저도 계약 작가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30대 초중반. 경비원으로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나서 일거리가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자유롭게 쓰고 2주에 한 번씩 사무실로 회의를 하러 갔죠. 고맙게도 제 스케줄에 맞춰주셔서 매번 당직 다음날로 회의 날짜를 정했어요. 그렇게 2주마다 마감을 지키려면 회의가 없더라도 당직 다음날엔 퇴근을 못했죠. 도서관에 남아서 쓰다 보면 목표로 잡은 시간을 넘기기 일쑤예요. 3시까지 쓰고 집에 가야지. 하지만 못 지키고 시간을 늘려요. 5시까지 하자. 또 못 지켜요. 그럼 아침에 출근한 경비원들보다도 늦게 남아요. 6시 전엔 가자. 못 지켜요. 빌딩 직원들까지 퇴근을 시작해요. 일단 나올 때까지 써보자. 그렇게 쓰다 보면 야근한 직원도 퇴근하고 도서관 옆자리에 있던 사람도 퇴근하고 야간 미화 여사님들까지 퇴근해서 저 혼자 남아 10시나 돼서야 키보드를 덮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온 정신이 글에 몰입해 있어서 힘든 것도 몰라요. 빨리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는 생각만 들죠. 그렇게 집에 가면 우유 한 잔 마시고 샤워를 해요. 누우면 금방 잠이 들 것 같지만 이미 리듬이 깨진 몸은 잠들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잘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스르륵 기절해요. 이게 계약 작가로 일할 때의 당직 다음 날이에요. 졸라 힘들어요. 힘든데 인간의 몸은 정신에 지배당하는 법이라 한번 맛이 가면 그냥 자동 조종되는 것 같아요. 달리기랑 같아요.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몸이 힘든 지점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이걸 사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사자를 써서. 사점을 지나고 나면 몸은 어느샌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정신의 지휘에 맞춰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저와의 싸움. 채플린 형님은 삶이 투쟁이라고 했어요. 일에 몰두하면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에 신경 쓰면 일이 무너진다.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투쟁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계약을 안 하면 불안감이 날 붙잡고 계약을 하면 제작자가 날 붙잡고 어떤 경우건 투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 다음날 바로 퇴근할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었던 날이 있어요.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큰 기회가 왔었죠. 넷플릭스에 올리는 걸 목표로 기획한 6부작 드라마가 있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작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만났죠. 어때? 이런 이야기인데 써볼래? 너 잘 쓸 것 같은데. 네. 1월 써오는 거 봐서 계약서 쓰자. 재미없으면 안 해줄 거야.
지금 같으면 당장 계약부터 하자고 했겠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던 초짜라 덥석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약 없는 드라마 집필이 시작됐죠. 2주마다 시놉시스와 캐릭터 설정안을 보내고 잠을 줄여가며 썼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당직 다음 날이고 가리지 않고 썼죠. 그렇게 4개월쯤 지났을 때 감이 왔어요. 이건 되겠다. 인물에 살이 붙으니까 점점 그럴싸해지더라고요. 계속 리듬을 살려서 1화를 써나갔어요. 그러다 6개월째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 날짜랑 맞물려서 이사 준비를 해야 했던 거예요. 계약이 되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제대로 쓰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작업이 길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겹치게 된 거죠. 제작사에서는 빨리 써오라고 닥달하고 이사 준비는 해야 되고 하루하루 눈 뜨면 글 쓰고 이사 준비하고 시나리오 수업도 들으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경비 근무는 꼬박꼬박 나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직 근무를 서는데 1화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야간에 3시간 정도 취침을 하는데 그날은 쉬지도 않고 계속 썼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이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동료들은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고 저는 도서관에 남아서 다시 썼어요. 초고를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사이 점심시간이 됐죠. 금방 끝내고 가야지 하고 점심도 안 먹고 썼어요. 고치고 다시 고치고 안되겠다 싶어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안 나오는 글을 붙잡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잠시 후 그날 당직 경비원이 화장실에 가다가 저를 봤죠. 형, 안 가요?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도서관에 들어왔죠. 그때였던 것 같아요. 차점이 온 게. 눈이 흐릿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어깨랑 목,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무거운 돌덩이를 목에 메고 암벽 등반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어깨랑 목을 계속 돌리면서 스트레칭 해야 했죠. 그러면서도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계약해야 돼. 이번엔 계약해야 돼. 모니터 글자 크기를 키우고 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대면서 최대한 버텼어요. 근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눈이 뻑뻑해져서 앞이 계속 안 보였어요. 뿌옇게 김이 서린 것처럼 자꾸만 초점이 나갔죠.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쉬려고 화장실에 갔어요. 가서 거울을 보니까 눈에 핏발이 서 있더라고요. 귀신처럼. 그때쯤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 대충 내용 재밌으니까 이해할 거야. 그런데 쉽게 그만둬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래전 일이 생각났어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쓸 때였는데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쫓기면서 글을 쓰고 있었죠. 이 정도면 됐잖아. 딱 보면 알지 뭐. 보면 이런 재미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대충 마무리 지은 채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글을 본 스토리 슈퍼바이저와 제작자가 말했어요. 하우씨 글이 좀 뭐라 해야지 이걸 취향인가요? 이걸 웃기려고 넣은 건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러면서 제 글을 놓고 웃었죠. 그때 느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완벽하게 꺼내놓지 않으면 보는 사람이 정확히 못 느끼는구나. 거울 속에 핏발선 눈을 보면서 혼자 되뇌었어요. 네가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써본 적이 있냐? 후회 없이 다 쏟아낸 적이 있어? 여기서 멈추면 너는 평생 이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걸 넘어서야 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맥스를 다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서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어느새 몸에 감각이 안 느껴졌어요. 몸은 어디론가 떠나고 정신만 남아서 글을 쓰는 기분이었죠. 육체의 아픔, 피곤함, 불편함 같은 건 저 어둠 너머로 사라진 후였어요. 그렇게 눈앞에 있는 글을 더 뾰족하게 만들겠다는 생각 하나로 마지막 한자까지 수정을 마쳤죠.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은 11시 반이었어요. 전날 아침부터 장장 39시간 반 만에 퇴근을 하고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침 1시간을 더 고치고 나서야 마감을 끝내고 메일을 보냈죠. 시나리오 수업 동기였던 PD가 읽자마자 짧은 평을 해줬어요. 하우야, 재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제작자님이 이런저런 칭찬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초고인데 캐릭터도 좋고 뭐 대사가 후진 것도 아니고 플롯만 다시 세우면 되겠어.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죠. 재밌었어. 그 후에도 글 쓰면서 힘들고 피곤한 날이 많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견뎌요.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직 눈에 핏발이 안 섰잖아. 어쩌면 인생의 사점은 젊을 때 오는 건지도 몰라요. 가장 힘이 넘치고 팔팔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게 될지도 모르죠. 사점을 한번 넘어본 경험이 앞으로의 고통을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을 채우고 사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의 계약은 실패했어요. 1화를 재밌게 봤다던 제작자는 계약 얘기는 꺼내지 않고 계속 수정을 요구했죠. 저는 수정을 거듭하다가 의욕을 상실했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현실은 참 냉혹하죠. 세상엔 악당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견디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새벽에 시나리오 쓰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낮과 밤을 견디는 것. 그리고 다시 다음 낮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 혹시 알아요? 당직 다음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화제나 출간 기념회에 가게 되는 날이 올지. 그런 희망을 안고 쓰는 거죠. 아, 힘들다. 오늘 여기까지 할래요. 이제 집에 가야지. 와사몬드나 하나 더 먹어야겠다.